점을 제 발로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점을 여러 차례 보신 것 같고, 네, 제 주변이라고 해서 뭐 점을 안 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과학자로 이렇게 고백하기 약간 민망하지만 상당히 미신스럽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길에 금을 안 밟으려고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보도블록을 이렇게 벽돌로 만든 데 같은 데 가보면 여러 장 중에 가끔가다 한 장씩 문양이 들어가 있는 저 벽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같은 길을 걸으니까 꼭 그 벽돌은 밟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저한테도 그런 미신 행위가 있습니다. 사주는 어느 정도는 그 오랜 빅데이터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경험에 의하면 이런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명이 이럴 것이다. 이거를 뭐 그냥 단칼에 절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할 필요는 저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날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적어보기로 했어요. 부정 타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3번 나무에다가 3번 두들기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적어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유리컵을 깼다. 그럼 오늘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진짜 오늘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었나 아니었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이 기록을 쭉 몇 달 동안을 제가 해본 것 같은데 매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하여간 해보니까요 안 맞아 떨어지더군요. 어떤 나쁜 일이든 벌어진 날은 극히 소수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억할까? 우리는 그런 날 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은 기억하지 않고, 그런 날 중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날은 그렇잖아, 너 아침에 내가 유리잔을 깼는데, 아니면 꿈이 뒤숭숭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조심할 걸. 이게 일종의 확증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미신적 사고가 생겨난 게 아닐까. 벌어질 일은 언제나 그냥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경우에 돌아가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그 대형 사고를 예고할 만한 작은 사고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자기의 관찰 기록을 전부 꺼내놓으면서 그걸 이제 법칙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일들은 아닙니다. 다만 세밀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형얘기라든가 세계 80억을 넷으로 분류해 놓고 그 20억한테 니네 성격은 다 이래. 이건 좀 너무 거칠죠. 그렇기 때문에 세밀함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생일도 그렇고 사주도 결국은, 그럼 그날 태어난 사람, 그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갖고 살아야 되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는 별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점이라고 보는 그거는 결코 과학적일 수는 없죠. 저는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예민한 사람들이 미신이나 이런 거에도 훨씬 민감한 걸 보면 이거는 지적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마이클 셔머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이득을 보면서 살아온 우리 인간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그걸 물려받았다면 본능에 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이거죠. 나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 확신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참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시겠다는 걸 뭐 그렇게 나무랄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져 줘야 되는 리더가 그런 그 미신에 입각해서 자기의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저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한 사람의 문제라 그러면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미신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풍수지리설이 쭉 내려왔는데 서울로 도읍지를 옮길 때 무학대사께서 이성계의 지시를 받아서 서울을 둘러보고 여기로 도읍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무학대사가 좀 실수하셨다고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런 글 한번 제 칼럼에 썼다가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뭐냐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어떻게 우리를 방어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이 아주 기초적으로 그걸 일단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세먼지와 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게 됐잖아요. 미세먼지 문제, 공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들이 전부 분지형 도시들입니다. 공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서울도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분들한테 미신은 저 비과학적인데 그따위 짓을 왜 하세요? 저는 이렇게는 얘기 안 하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신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개인 수준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색이 과학자인데 미신을 왜 믿습니까? 비과학적입니다. 뭐 이러고 막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모름지기 생물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나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끄떡없을 생물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내 운명과 결부되어 있을 때만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불편한 얘기를 재민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면 오늘 큰일 납니다. I love you.